네, 좀 상태가 불안하다고 했더니 정말 조금 불안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다시 조금 분들 들어오실 때 기다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30초만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뭐 제가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다시 한 번만 접속을 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설명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휘문고를 졸업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지금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이게 일단 저는 오늘 휘문고로 일단 전달을 드렸었는데 혹시 뭐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 경기고로 문자가 왔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다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못했고요. 경기고는 아직 지나간 거는 아니니까. 아, 그럼 오늘 다 저기 경기고 쪽으로 알고 오신 건가요? 경기고는 일단 채팅 말씀드리면 경기고는 금요일로 알고 제가 일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그러면 요 휴먼고는 진행을 하고요. 뭐 비슷하게 관심 돼서 죄송합니다. 경기고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제일 죄송하고 이거는 일단 금요일 같은 시간에 전 진행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좀 다시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준비된 내용도 그렇고 또 제가 다른 쪽으로 공지한 내용들은 또 휴먼고로 되어 있어서 네, 요건 다시 좀 내일 공지를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일단 준비된 휴먼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잘못한 건지 어쨌든 일단 휴문고 내용 일단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착오 때문에 못 들으실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또 공유를 할 거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휴문고를 통해서 진학한 친구들의 좀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이제 목차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우선 요 내용들이 그 합불에 관해서 일단 요 이제 작년에 생기부 블라인드가 처음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요것에 이제 뭐 유불리에 대한 말씀을 조금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주요 과목이 뭐 내신은 어떻게 나오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휴문고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뭐 질의응답 좀 질문 주시면 거기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고등학교는 금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벌 리뷰에 대해서 일단 입시에 있어서 휴문고가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것은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서울대 합격자수입니다. 물론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의치안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만 갖고 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휴문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약 24명 정도 보내는 학교로 나와 있죠. 근데 이 구성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뭐 이미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정시와 수시로 봤을 때 정시가 19명, 수시가 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정시 위주로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원
요것처럼 이제 요런 학교들은 이제 문과 위주다 보니까 또 그런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휘문고가 진학률이 좋다라고 하지만 일단 서울대 입시에 있어서는 최소한 정시 위주로 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휴문고 쪽에서 발표한 대입 실적이죠. 이건 제가 휴문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뭐 여기 이제 왼쪽은 이제 의치안이죠. 의치안 계열을 이제 이 정도 진학을 했고 서울대 요만큼 쭉쭉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숫자를 보시면 여기 재학생 합격 비율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뭐 재수나 삼수를 해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퍼센트가 재학생 합격 비율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제 재학생이 낮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재수나 삼수를 많이 하는 것이고 재수나 삼수를 해서는 거의 이제 정시로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이런 특성이 있는 곳이라고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패턴,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지원 패턴입니다. 정시는 어차피 전국 공통으로 수능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를 좀 그룹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핑을 한다는 거는 어떤 내신의 레인지에 있어서 좀 뭐 좁게 볼 것이냐, 좀 아니면 넓게 볼 것이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휴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C그룹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C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전국 자사고가 아닌 광역 자사고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이제 사실 서울에 있는 광역 자사고들도 대부분 이제 D 그룹이나 E 그룹 정도로 잡히는데 거의 그룹 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서울대를 꾸준히 30명 이상 보낸 학교, 20명 이상 보낸 학교, 10명 이상 보낸 학교인데 휘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숫자적으로는 일단 전체 수는 20명 이상을 보내지만 저희가 일단 수시랑 이제 그런 현역 포커스에 두기 때문에 대략 한 C그룹 정도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의치안을 제외했을 때 대략 서울대는 뭐 2점대 한 초반 정도, 그러니까 중반이 써서 이과 같은 경우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어쨌든 2점대 초중반 정도, 연세대는 한 3점대 정도, 고려대는 3점 한 중반 정도, 뭐 가끔 후반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쓰는 학교다. 근데 이제 이게 내신을 이렇게 약간 뭐 2점에 3점에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휘문을 뭐 대략 한 15학급 정도라고 저희가 보는데 한 4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과목 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2점 초반까지 나온다는 것은 대략 1등급이 4%니까 한 4, 5%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시면 전교생이 이제 450명이라고 했을 때, 450명 했을 때, 그곳에 한 4, 5%니까 한 20명 정도가 일단, 20명에서 50명 초반 정도가 일단, 서울대를 바라볼 수 있구나. 물론 이 친구들이, 이과 친구들은 당연히 의치안을 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3점 안팎까지 쓴다는 거는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는 거니까, 뭐 한 11%, 10% 정도 되겠죠?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면 대략, 연대까지는 한 뭐 40명에서 한 45명 선, 그다음에 고대는 한 3점 중반이니까 그보다 또 많은 한 6, 70명 선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입시가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그렇게 등수로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뭐 사실 여기 1점 초반대 예시는 잘 안 나오죠.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그냥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1점 중반일 때, 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점대가 나오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시 조금 떨어졌을 때에는, 뭐 이제 왼쪽은 이제 이공계 학생처럼, 생공인을 이쪽으로 잡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오른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대는 조금 이제 하향의 의미를 쓰고 이제 약간 연고대에는 인기학과를 쓰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수시입니다. 정시는 어차피 이런 내신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2점 초중대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뭐 서울대를 쓰기는 쓰지만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쓰게 되는 거고요. 문과에서는 그다음에 이과에서는 뭐 2점대 중반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메이저 의대는 아니지만 의학과들을 쓰는 경우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부 수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3점대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요 왼쪽처럼 쓴다는 거는 사실은 수시가 저기 정시에서 수능 점수가 아주 잘 나오는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처럼 문과 학생이 쓰는 경우 이제 사실 2점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 서울대는 쓰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원 패턴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3점대까지만 해주냐, 다른 애들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보통 어쨌든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건 7, 80등 선 밖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은 사실은 정시에 더 치중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재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특히 강남 쪽에선 많고 휴문고에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중3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외에 다른 학교들을 아직 그렇게 목표로 잡고 휴문고를 생각하시진 않아서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단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오늘 좀 과목별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국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뭐 이건 이제 교과 교육 과정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과목별로 더 전문적인 정보는 또 과목별 내신 선생님이 주시겠죠, 저보다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좀 약간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1학년 일단 요거 이제 문과의 그 어떤 과목 구성을 좀 보셨었고, 그래서 이제 학기별로는 이제 5단이고 대체로 조금 쉬운 편인데, 그래서 서술형 감점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휴문고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출제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해라. 그래서 그 시험을 내시는 선생님의 이 수업을 들어가시는 까 여러 반인데 국어는 뭐한 서너 분이 나눠서 들어가시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그 반의 필기를 확보해라는 좀 팁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1등급 컷이 90 중반이고 심지어 100점일 때도 있다. 그리고 내 사고가 아닌 선생님 사고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3학년은 수능 특강 위주로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특별히 휴문고가 뭐 수능을 대비해서 한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3학년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학인데요. 이제 수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운영이 됐었고, 근데 요건 이제 학년이 변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출제 문제들이 대부분 교과서 변형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제 인터뷰에 응해줬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1학년 1학기에는 수학을 너무 시험을 못 봐서 이제 뭐 운동부를 제외한 거의 꼴등이었었는데 1학년 2학기에는 150등으로 올랐고 2학년 때는 1등급까지도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예신이 치열한 학교지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요 문제를 풀어가고 공부하는 요령만 터득한다면 얼마든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건 이제 이과 구성을 일단 좀 기본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역시 이제 좀 교과 과정이 달라져서 바뀌는 면은 있을 겁니다. 이 친구 역시도 1학년 1학기에는 5등급이었는데 1학년 2학기 1등급이 올라왔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증명해 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술형 문제가 특히 한 60% 정도로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정을 푸는 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는 뭐 보시다시피 수학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2배로 늘려서 이제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잖아요. 이 균형을 잡는데 좀 주력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3번입니다. 그 영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듣기 시험이 중요하다. 사실 이건 제가 그 보통 특목고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외고나 국제고 쪽에서는, 근데 일반고 영어에서 듣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거의 이 휴문이 유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 30점 정도의 배점이 있고 객관식 6개, 서술형 2~3개가 나온다. 그 이제 그 해주는 얘기 스크립트의 수준은 이제 원어민 청소년 수준의 뉴스 수준으로 객관식이 어려운 편이고 서술형 파트는 엄격한 채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가 많은 편이어서 그 본문 암기로만 해결은 불가하고 문법을 특히 좀 잘해라. 그리고 뭐 그럼 뭘 좀 쓰냐 했더니 교과서와 자체 교재, 그다음에 교과서와 자히스토리 모의고사, 3학년 때는 역시 수능 특강. 이거는 이제 뭐 어느 학교나 비슷하죠. 이렇게 구성된다고 일단 국영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2외국어 잠깐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제2외국어가 뭔가 그 문의를 좀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 학교에는 이제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문과 친구였습니다. 문과 친구여서 이제 1, 2학년 때는 보통 같은 언어를 택해야 되고 근데 다른 언어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만점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단위수가 낮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이제 여기서 약간 오히려 다른 과목에 좀 내신을 많이 하는 걸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주요 학교 활동으로 넘어가서요. 임원 활동 가보면 그러니까 임원을 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일부러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셔서 좀 물어봤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임원을 좀 했죠, 그죠? 뭐 부회장도 했고 이런 거 저런 거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원 활동하러 학교 가서 학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학급 임원 같은 거고, 요거는 이제 동아리 임원인데, 이 친구는 이제 자율 동아리만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자율 동아리는 없죠. 지금 중상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이제 동아리 회장의 경우 이걸 주도해야 하지만 행기부에서 질적인 부분은 따라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입시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일부러 애써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사실 뭐 요거는 요 학교만의 특성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요 미리 보는 고교 생활 설명회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다 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학업의 지장을 받지 말아야 되고 굳이 입시 때문에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동아리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동아리인데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조금 이제 특이하긴 했는데, 한 친구는 이제 본인은 락밴드부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인기 동아리로는 화학부, 심리부, 유니세프 봉사 동아리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희망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도움이 되지만 아니어도 불이익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동아리는 이제 역시 화학부와 생명과학부다. 이건 당연히 이제 이과 면에서 이쪽 진로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했었는데, 이제 이건 인기가 있는 동아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본인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직접 탐구 주제를 정해서 실험하는 미생물 탐구 동아리를 해서 수시 입시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동아리 이런 게 있지만 뭐 꼭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사실 이게 약간 특성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방과후 수업 혹은 뭐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를 답을 해주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졸업생들이 휘문은 굉장히 긍정적인 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화제 동행 독서 토론이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해당 학기에 지정된 책을 읽고 같이 수강하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독서 활동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독서는 더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생기부 기자가 축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 목록 자체는 빠져요, 생기부에서. 근데 이 책을 베이스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결국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휴문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휴먼학당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뒤에 한번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친구들이 좀 반복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프로그램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엔 학술 지원 환경 캠페인, 2학기에는 다시 빅데이터 컨퍼런스, 그다음에 3학년 때는 다시 뭐 NGS 인컨싱, 크리스퍼 기술.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의예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 교과목 내 세특 활동을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뭐 땡땡 교수 사태 이후에 창체 쪽은 굉장히 좀 축소시키고 누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세특만 결국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 세특은 사실은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몇몇 공립학교들은 뭐 잘 안 써주세요. 그러니까 잘 안 써주시는 게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학생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잘 안 써주시고 정말 교사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 엄격하게 써주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휘문은 이쪽에 이제 오픈을 해놓고 다른 프로그램 했던 것들과 연계되거나 발전하는 얘기들을 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얘기처럼 3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든든한 아군이 3년 동안 곁에 있는 느낌이라 굉장히 조언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수리논술 수업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논술이 사실은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조금들 하죠. 특히 이제 이과는 이제 과목별 논술도 있고 수리 논술이 특히 이제 그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하나의 이제 역전이나 반전 수단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사실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학교 측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휴먼의 수학생들은 실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수리 논술 수업도 학교에서 해결할 수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범대 쪽을 진학 희망했던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 어 이건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보면 그 뭔가 교육학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본인 생기부에 필요하니까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최소 인원을 모으면 개설해 줄게라고 해서 실제로 개설해서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사실 뭐 외대부고의 ET 같은 거 아니면 사실은 되게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희문고등학교가 입시 친화적인 또 입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학교라는 거 열심히 좀 해주시는 학교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일단 방과후 프로그램 위주로 갔는데 뭐 대회 같은 걸 좀 보면요. 일단 말씀드릴 거는 현재 고1부터는 대회 수상 실적 자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생계형 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학 측의 입시 자료로 넘어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회가 필요 없다. 그거 뭐 아예 안 나가고 차라리 내신 공부가 낫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 이제 여기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휴문고의 대회는 시험형 대회와 보고서형 대회가 있다. 뭐 어느 학교나 비슷하죠. 시험형 대회는 이런 경시자가 들어가죠. 수학 경시 인문 쓰면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고 보고서형 대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제 뭐 수학 경시는 평소 수학 실력 자체 가지고 한 시간, 2시간 문제 풀면 되는 거고 보고서는 뭐 일주일 열흘 기간 주고 집에 써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친구는 과학은 아니어서 제2외국어나 문술 토론대회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보고서형 대회는 주제가 미리 나와 주어진 기간 내 노력을 통해 1등이 아니어도 수상권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논술은 사실 뭐 하루아침에 실력이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상 탔던 애도 올해 또 나오고 그럼 걔가 실력이 줄었을 리도 없는 거고 쉽지가 않은데 보고서형 대회는 뭔가 본인이 준비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대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이제 지금 고1이나 지금 중3 입장에서 수상 실적이 대입 자료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할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그런 대회를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생활기록부에 다른 방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올 1학년 생기부가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월요일에 진행했었던 숙명여고 설명회에서도 그런 학생들 증언을 받고요. 그러니까 입상을 못해도 뭔가 어딘가 뭔가 써주셨어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3이나 고2 같은 경우도 자율 동아리가 이름만 들어가거든요. 기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입시를 조금 더 잘 도와주시는 학교들은 요거를 뭐 행특에 쓰거나 자율에 쓰거나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아마 휴문고등학교도 이런 대회 내용들이 뭐 노출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실제 대회를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대회 자체가 성립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대회는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대회들은 과학과 수학 분야. 그렇죠. 이과에서는 이걸 뭐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좀 다른 취사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휴먼 글로벌 리더 스쿨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영어나 이제 외국어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 주로 문과 학생들이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뭐 영어 특기자나 영어 관련 어떤 국제학부나 이런 거는 외국 국제고가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강남권 여고 친구들이 이제 보통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휴문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지원 패턴에서도 뭐 국제학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공계인데도 ISED라고 국제학부에는 이공계를 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휘문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강남에 있는 다른 남고나 공학보다 오히려 이런 이제 하나의 좀 트랙을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봉사활동 가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뭐 휴머니 러브에서 했던 활동,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 봉사활동도 갔다고 하네요. 세브란스 아산병원까지 갔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변화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고1부터는 아마 그 학교를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운영하는 봉사 동아리나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봉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봉사는 원칙적으로 입시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요. 다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치안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혹은 이제 그 사범계열 간 친구들은 봉사활동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때는 가능하면 학교를 통한 봉사활동, 그게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뭐 내신 기간 이런 거 다 피해서 내가 원하는 때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관 면에서 꾸준히 나올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학교의 봉사 동아리나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학교는 이제 그 기관하고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좀 조절을 잘해요. 뭐 이번 4주는 애들이 못 나간다 내신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다 서로 양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봉사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생기부 기재 포함해서 유리하실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네, 이렇게 그 해당되는 분야 학생들은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요 학교를 뭔가 생각하는 선배나 후배나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수시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휘문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 학교가 뭐 의대를 많이 보낸다. 진학률이 높다는. 근데 수시보단 정시로 많이 간다더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 4년 다닐 생각들을 하고 가시는데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요. 많은 학생들이 빠르면 1학년 1학기, 뭐 아니면 대부분 1학년 2학기 성적을 보고 1학년만 보고 나는 정시화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정시를 선언한 친구들이 2, 3학년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집에 가서는 정시 공부를 안 하는 걸 되게 많이 봤다.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두 학생을 제외하고 정시 성적 탑10이 대부분 수시 성적 탑10과 일치했습니다. 학교에서 뭐 내신 잘 딴 애가 결국 정시도 잘 나온다는 거죠. 현역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내신 끝까지 붙들고 생기부 포기하지 열심히 채워라. 그리고 이제 이쪽 어쨌든 강남권에서는 특목고도 아닌데 보기 드물게 어쨌든 C등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C등급 학교다. 어쨌든 서울대를 평균 20명 보내는 학교. 그런 면에서 당연히 내신도 좀 여유 있게 봐주기 때문에 어쨌든 2점대가 서울대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쓰는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특목고를 빼고는. 그래서 생각하시라는 것이고 내신 점수가 단순히 이렇게 낮았더라도 스펙을 빵빵히 하고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다. 그래서 수시가 긴가민가도 끝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실제로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고3 때는 이제 정시로 일단 그 의대를 진학을 했어요. 의대를 진학을 했었는데 이제 재수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좀 더 좋은 의대를 가려고 이제 했을 텐데 정당히 이 친구가 재수해서 오히려 이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이제 의대를 진학을 했거든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좀 상당히 높은. 그래서 이제 수능 체제는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수시 정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의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수시 체제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이제 수시 전형을 쓰는 게 오히려 이제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정시할 거니까 뭐 희문고를 가야지. 이거는 이제 이 학교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실과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서 이제 좀 그 혼선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제가 휴문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조금 안내를 드리면 우선 고입 프로그램 해서 뭐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고교 선택 컨설팅이라든가 자소서라든가 면접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악학원에서 13일과 14일 요거 이제 자소서 2회 완성반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제가 1회짜리 수업을 해서 대략적인 라인을 잡는 수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2회짜리로 그래도 어쨌든 제출 직전 버전, 제출 버전은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그거까지 만드는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안 맞으시면 뭐 가능하면 오전반은 토요일 다 오전, 토일 다 오후 이렇게 오시는 게 좋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뭐 약간 뭐 오전 오후로 바꿔서 오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각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간 멘토링이라 그래서 뭐 연관관리 프로그램은 많이 말씀들 들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고교 출신 스카이 재학생, 뭐 의대 의치한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희문고에 가서 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휘문고를 나와서 기계공학과를 간 학생을 같이 매칭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학교가 확정이 되면 연락을 주시면 1학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연락을 주시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일단 요 밴드, 제 입시 밴드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 겁니다. 여기 이제 오시면 뭐 지나간 설명의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뭐 혹시 이제 공지가 잘못돼서 휘문고 놓치신 분들도 아마 여기 오시면 휘문고 영상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입시 관련된 자료들이 꽤 축적이 됐습니다.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대입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네, 일단 여기 가입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고요. 제가 오늘 뭐 제가 기억을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학원 측 공지상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혼선을 겪게 되신 분들께는 죄송하고 경기고등학교는 금요일에 진행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진행 예정돼 있으니까요. 혹시 경기고를 찾아주신 분들은 네, 그때 좀 다시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들 답 드리고 제가 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채팅창에 보고요. 연락처요. 연락처는 일단 여기 좀 PPT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이제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학종 인원이 주는 거요. 그죠? 이미 올해부터 한 20에서 30% 정도 줄었죠. 네, 줄었고요. 정시라인을 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학생부 교과가 늘어났지만 어차피 강남권 학생들에게는 휘문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에 있는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사실 별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 학생들을 위한 사실은 쿼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사실상 별 의미는 없고요. 특히 이제 뭐 의예과나 이런 데 놓고 보자면 그다음에 그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겠죠. 이제 네, 수시 기회를 한번 갖고 정시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뭔가 처음부터 본인이 정시로 갈 것이냐 이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이 다른 뭐 의대를 많이 보내는 일반고도 있지만 제가 어느 일반고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 학교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만일 본인이 이제 이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내신이 극강의 내신이 나오면 뭐 교과도 만에 하나 볼 수 있을 것이고 학종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기회를 넓게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보통 대부분의 그냥 일반고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 정도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아니면 1점대 아니면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2점대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기회 폭이 좀 더 넓다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원하는 높이 대학을 가려면 정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문고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요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휴문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추첨이잖아요. 요새는 1차가 추첨이라서 추첨해서 이제 일정 배수 이상이면 아마 자소서를 써야 될 거고 만약 이제 그 배수가 안 되면 자소서를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망 남고를 원하는 것을 못 갈까봐 휴문을 지원하는 경우 요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무조건 남고를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성적이 뭐 이제 이미 한 중간권인데 그럼 이제 공학이나 뭐 여길 가면은 이제 여학생들이나 이런 거 조금 이제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휘문에 남고에 가야겠다. 이제 근데 이왕이면 뭐 좀 더 이제 아까 으쌰으쌰 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휘문을 지원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글쎄요, 이건 좀 더 질문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쓰시는 경우는 있어요. 네, 과목별 출제 내신 경향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보다는 아마 과목 선생님들이 설명을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일단 PPT를 짧게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이렇고요. 네, 교과 과정은 이 학생들이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제가 입학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증언을 전달해 주는 입장이니까 대략 이런 분위기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도 달라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학과 되게 잘하는 애들 많고 뭐 저기 영재자사 갔던 애들도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요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헤매다가도 자기들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봐서 이제 내신은 뭐 기본적으로 천재들이 잘 받는다기보다는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이 잘 받죠. 꼼꼼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종 인원이 준 것만큼 뭐 일단 정시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정시가 30에서 40 정도로 학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 정시가 기본적으로 다 늘어났고요.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또 한 10% 정도 그렇게 한 둘로 나눠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글쎄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이제 의대 논술에서 수학이 그러니까 휴문고 프로그램만으로 대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들 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영재고 친구들한테 유리한 전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의대를 논술로 간 친구들을 특히 강남 쪽에서 꽤 많이 보거든요. 파라폰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뭐 영재고들의 전형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내신 수학 난이도가 시중 문제집으로 비교를 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수학 전문으로 내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12월쯤 되면 내신 선생님들이 또 각자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때 좀 해결이 돼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내신 문제집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어려운 문제집은 무용 지물이었다는 걸 봐서는 뭐 소위 말 킬러 문항을 모아놓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근데 블라인드는 사실 작년 결과를 보면 이제 여기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죠? 특히 이건 어쨌든 수시 인원을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휴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 사실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특목고 쪽에서도 오히려 약간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느 학교인지 모르냐, 어느 학교인지 압니다. 대부분 알고요. 작년에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서울대 예를 들면 서울대에 지원자를 많이 내온 고등학교는 생기부가 낯이 익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알 거고 서울대 지원자를 많이 안 보낸 학교는 잘 모르겠죠. 근데 휴문 정도면 어쨌든 뭐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꾸준히 지원자를 내고 보내고 합격자를 내왔기 때문에 생기부가 인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입학처 있는 분들 말들 들어보면 이게 생기부의 어떤 평가를 위해서 같은 고등학교끼리 블라인드가 돼 있어도 모아보는 기능이 있대요. 근데 이걸 딱 모았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지원자가 뭐 30명이다, 40명이다, 혹은 뭐 이제 뭐 70명이다 이런 학교는 사실 손에 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일단 여기 증빙된 자료로 봐서는 특별히 불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권 내를 현역인데 수시로 2명 같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합격 건수로 보통 발표들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다른 사설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복 합격이 많기는 해요. 근데 제가 들은 걸로도 사실은 2건은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어쨌든 4건인가 5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 합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명이라는 거는 조금 많이 축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뭔가 혼선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일단 금요일에 그러면 어쨌든 경기고등학교 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